네, 한미 양국이 8월에 있을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의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제 열린 회견 자리에서요, 한미가 훈련 중단을 조율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미 군사 당국 사이에 앞으로 이 훈련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을 하고 있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폼페이오 장관하고도 통화 시에 이 문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사 당국 간 조율을 하는 중이지만 거기에 외교 당국 간의 힘도 실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조치를 두고 사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양상이었었는데, 자, 결국 양국이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할 때 얼마만큼 편안하게 이 문제를 접근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국방부 당국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보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다고 해서 모든 연합훈련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예. 그거는 좀 일시 중단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시 중단하는 것도 지금 이제 선의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일시 중단하는 거고, 그것도 대표적인 훈련 몇 개가 아마 해당이 될 거고, 네. 나머지 훈련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훈련이 진행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대가로 북한 장사정포 철수도 좀 요구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국방부는 우리 북한이 먼저 언급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 철수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먼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조치는 비핵화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북한의 장사정포를 갖다가 후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은 북측에서도 그런 제한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인데, 그런데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해의 평화수역 문제, 우리 북방 한계선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키기 위해서 평화수역 문제를 늘 제기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장사정포를 뒤로 빼겠다 하면은 그 이면에는 서해 부분에 있어서 북방 한계선 아래쪽으로 평화수역을 제기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은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군대에서 사실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훈련은 실전처럼, 실련은 훈련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사실 훈련을 중단한다는 거는 만약에 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공백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요, 비핵화 후속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을 다시 방문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미국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세부 사항 조율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아무래도 연합훈련 중단 발표가 양국 협상 속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겠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아마 북한 스스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부분까지 발표를 하고 난 뒤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북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비핵화 속도, 비핵화 일정, 비핵화의 검증, 사찰 목록, 그리고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속도를 내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면은 추가 미북 정상회담도 가능하겠죠? 네, 미북 정상회담은 맨날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 번 만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두세 번은 더 만나긴 할 텐데, 한 번은 평양에서, 마지막은 아마 워싱턴 정도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뭐 몇 달 내로 있을 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고 난 뒤에는 언제라도 뭐 북한을 방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미국 정상회담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미국과 북한 간에 계속 뭐 그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장사정포 철수 이렇게 주고받기 조치가 이루어지는 모양새인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혹은 아무 결과 없이 대화만 오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이 주고받기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초기에는 신뢰 구축 차원에서 주고받기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이용당하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포괄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시간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앞서 김일수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서로 주고받을 것에 대한 명부가 만들어져서 이행의 단계로 가야지 지금처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하다간 협상만 하다가 몇 년을 다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대가로 정전 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다 이 약속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 부연 설명은 없거든요. 예, 뭐 확실히 바꾸겠다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걸까요?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평화협정으로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꿔지려고 하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할 텐데요. 그 단계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종전선언이 해당이 될 거고 미국과 북한 사이 불가침 협정이라든지 미국과 북한 사이 수교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화협정이 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확실히 바꿔주겠다 마지막 부분 거기가 되려고 하면 네.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 그걸 강조한 것이죠. 네, 미국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요. 트럼프 대통령이 17일에 뭐 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트위터도 지금 잠잠하고 별다른 소식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언제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통화 자체는 못한 거로 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장관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를 보니까 통화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네. 나오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 문제를 경솔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자체가 주말에 뭐 하느냐 그 얘기를 받은 것 때문에 조크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되는 중요 회의, 협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언급을 하고 그것이 또 대통령의 발언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네.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뭐 친한 사람이라면 뭐 잘 평양에 도착했지 뭐 전화를 할 수 있겠지만 친하지도 않은데 어떤 목적 없이 그냥 통화하기는 정상 간에 좀 정상 어렵죠. 간의 통화를 하려면 다른 뭐 후속적인 뭐 이야기가 나오지 예. 않으면은 뭐 일단 필요한 정상 간의 예.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춰야죠. 정상 간의 핸드폰으로 통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측 간의 프로토콜과 그리고 우리 한라인 구축할 때 하는 것처럼 기술적 문제로 해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비가 설치가 돼야 되고 네. 그래야지 정상적인 한라인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했고 또 정확하지 않게 함으로써 미국의 대외 정책의 신뢰를 또 한 번 추락시켰다고 보는데요. 예.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6월 12일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홍보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작은 일슈로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만회하려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것이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했으면 엄청나게 성과으로 평가받을 텐데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무마용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후속 조치를 빨리 시작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 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빠르면은 이번 주 중에 이제 뭐 폼페이오 장관이 뭐 평양을 다시 방문할 수도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과연 언제쯤 북한을 방문을 해서 후속 협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요즘 바쁩니다. 오늘 중국을 빠르면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만남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 뭐 3월과 5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또 간다. 뭐 1년 사이에, 1년이 아니죠. 뭐 짧으면 3개월 사이에 중국을 세 번이나. 상반기 안에 예. 네.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우선 이제 저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네. 6월 12일 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있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중국에서 빌린 소위 말하는 그 비행기 2대가 베이징을 향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서 중국을 방중하고 그리고 돌아갈 거다고 그렇게들 많이 예상을 했는데 저는 아마 그것은 좀 곤란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3월 말에 가서 한번 보고 5월 초에 5월 7일 8일이죠. 딸에내 가서 또 가서 보고 그렇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은 이 조선시대에 사절당 가는 것도 자기가 직접 왕이 가지 않고 동지사들을 통해 가지고 일부러 보냈는데 네. 이걸 직접 최고의 지도자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저기 이렇게 아련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전반에 걸쳐서 그래도 그 결과를 얘기하려고 하면 뭐 김영철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용호 외무상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패턴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3월 말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1차 북한을 방북하기 직전이에요. 직전. 바로 이제 며칠 전에 가서 한번 본 거고요. 두 번째 딸에내 갔을 때도 5월 9일 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방북했을 때 5월 7일 8일 딸에내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거거든요. 네. 이번 주에 다시 지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패턴을 보면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북하기 직전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일정의 패턴이 생기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래도 정말 방중할 건가 여전히 저는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번 방중한 이후에 또 중국은 고려항공 운항편도 늘려주고 또 온라인 여행사 관광상품도 더 재개를 하고 이런 중국의 북한 제재 완화 움직임이 향후 미북 대화에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미북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에게 비핵화를 하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여준다고도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자신감을 갖고 나오겠죠. 이 회담이 길어지거나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입는 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 걸 일종의 보험 들기라고 그때 평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중 밀월 관계가 지속되고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비핵화의 해결은 정말 더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미국과 함께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데요. 종전선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섣부르게 남북미로 간다고 하면서 중국 측에서는 그 비난을 한국에다가 돌리는 그런 상황을 자초했는데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중국의 긍정적인 협력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중국도 열심히 바쁘고요. 미국도 바쁘고 우리나라 역시 뭐 바쁜데 일본 역시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일본은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북한과 좀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북한과 일본 실무자들이 몽골에서 비공식적인 접촉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후 보도는 별로 없거든요. 북한과 일본의 뭐 만남, 뭐 정상 간의 대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아베 총리가 김정은한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용도 많이 되겠다. 비핵화 초기 조치에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납치 문제만 해결이 되면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겠다. 그러니 만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몸값은 거의 뭐 상종가를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나 나나 다 모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일본을 예태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납치자 문제를 꺼내지 말아라. 납치자 문제 안 꺼내면 언제라도 너 만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일본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납북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많이 북한에 가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 정부가 더 강력하게 얘기는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납북자
가족들 입장에선 굉장히 좀 속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건데요.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에 직면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수교 문제로 넘어가면 어차피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주도적으로 뜰 수밖에 없는데 네.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을 하게 되면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협상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데로 가지가 뻗어나가면 오히려 비핵화 문제가 오히려 이제 수면 밑으로 깔아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북한이 계획 개방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현재의 중국이나 현재의 베트남처럼 북한도 결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섭섭하고 하더라도 조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신 교수님 어제 체육회담이 열렸잖아요.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좀 정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경협이요. 이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개성공단도 준비 논의는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돼야 됩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진전이 되고 북한의 실질적인 이행이 있어야지 제재를 해제한다고 했으니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제재가 해제되면 개성공단은 가동된다. 너무 이 부분을 앞서가면은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이슈들과 핵 문제에서의 이슈들을 속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군사당국자 간 회의에서 북한 측이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회담 없이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북측은 빨리 속도를 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그 속도의 균형감을 가져가려고 한 것 같은데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빠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하면은 비핵화 부분에서도 빠른 속도로 조치를 해라 이렇게 맞받아치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가. 그리고 격가지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좀 관심과 좀 집중도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열수 실장님, 신범철 센터장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